첫 번째 제 말씀드렸던 대로 3년 전과는 다르다. 오키나와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아시다시피 이제 2026년 WBC가 3월 5일에 개막을 합니다. 우리 그 국가대표는 내일 지금 오키나와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3월 20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후부터 연습 경기 6경기를 지금 오키나와에서 치를 예정이거든요.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정말 어쨌든 이번에 6번의 연습 경기를 보면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WBC라는 대회 특성상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대표팀은 이 투구수 제한을 선발 투수 2명을 붙이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엔트리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의 시험을 할 거예요. 6경기 통해서. 그럼 이 1+1 조합을 어떻게 할지 과연. 이게 굉장히 일단 궁금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난 3년 전에 WBC 돌아보면요. 그때는 준비 자체가 악몽이었습니다. 23년 WBC가 좀 악명 높았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리조나에서 눈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죠. 애리조나에서 눈이 쌓여 있는 걸 볼 줄은 꿈에도 몰랐고 하필이면 그 눈 쌓인 날 대표팀의 첫 훈련 날짜였습니다. 투수들 얼굴이 새퍼렇게 질린 상태로 여기가 애리조나가 맞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훈련에 들어갔고요. 안타깝게도 진짜 대다수의 투수들의 구위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게 있었죠. 그런 다음에 훈련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애리조나에서 LA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면은 LA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와야 되는데 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버스도 못 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했냐면 그때 LG 트윈스가 애리조나에 있어서 LG 트윈스가 쓰는 버스를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빌려서 밤새 버스를 타고 애리조나에서 LA 공항까지 가서 LA에서 또 겨우겨우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때 약간 허리 디스크 있던 선수들 또 컨디션 엉망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고척돔에서 좀 경기하다가 오사카 가서 또 경기했어요. 투수들의 공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우려한 대로 네. 그때 한일전 12점 내줬나요? 맞아요. 반전은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오키나와에서 가장 궁금한 건 마운드입니다. 그렇죠. 현재 투수들의 컨디션이 어떤지 네. 그리고 이제 전략을 짜서 마운드 운영할 텐데 1+1을 어떻게 짝을 맞춰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뒤에 경기 후반은 어떻게 또 필승조를 가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일단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하고 각 팀들 그 캠프로 일단 해쳤다가 다시 이제 오키나와로 내일 모이게 되는데 이 오키나와에서 모여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실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맞습니다.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경기 감각 얼마나 올라와 있을까 이런 것도 충분히 봐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3년 전에 그 뼈아픈 실패로 인해서 같은 과정은 안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3년 전에 두산 선수들은요 호주에서 훈련하다가 인천으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또 미국에 못 가고 일본을 경유해서 갔어요. 빨리 비행기를 잡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양주 선수가 그랬거든요. 호주, 한국, 일본, LA, 애리조나. 그때 모 선수가 정말 안타까워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곽빈 선수가 호주에서 156인가 7을 찍었대요. 그래서 곽빈 이번 WBC에서 1 낸다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시차 엉망되고 애리조나 오는데 눈 오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컨디션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아니 대회가 일본에서 하는데 왜 미국에서 합니까 캠프를?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준비는 그래도 철저히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모였을 때 선수들의 컨디션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뭐 예상이긴 하지만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왼손 선발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근데 또 엔트리를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우타자 자원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이 우타자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저 일본은 지금 기쿠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좀 그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투수 포수들이 그쪽 입소를 했는데 근데 기쿠치 선수가 몸을 잘 만드는 모양이에요. 잘 만들어서 첫 캠프 불펜 피칭을 하는데
156kg를 찍었습니다. 156을. 이야. 안 그래도 구위가 뛰어난 투수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작년 최고 구속이 158이었어요. 아하. 98마일인데 오늘 97마일을 찍은 이야.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몸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정말 네. 한층 중요해요. 물론 이제 글쎄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죠. 알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그쪽은 지금 이제 4선발로 어차피 딱 한 네. 명씩 한 명씩 네. 한 명씩 지금 4명을 꼽고 있는데 어차피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잡고 대만 잡고 당연히 1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선수 쓸 수도 있어요.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대만? 꼽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지금도 이거 예측일 뿐이지만 네, 네. 대만은 현재로서는 예상이 리니민 선수를 그렇죠. 한국전에 낼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 선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23년도 아시안 게임 네. 이때 뭐 징하게 붙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따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대만도 군복무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류니민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고 아시안 맞아요. 게임에 출전을 했는데 한국에 지면서 맞아요. 금메달을 못 땄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군복무를 했습니다. 아하. 이 선수가 애리조나 소속의 그래도 유망주인데 맞아요. 작년에 좀 안 좋았더라고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왜 안 좋았나 보니까 군복무 기간이 있어서 군복무를 하느라 네. 조금 이제 폼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이 선수 아마 칼 갈고 WBC에서 우리나라랑 만나면은 칼 갈고 칼 갈고 싸울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만난 선수는 지금 많이 있어요. 노시환 많더라고요. 선수도 있고요. 네. 김주원 선수도 있고요. 쟤네들은 금메달 해가지고 그렇죠. 예, 혜택 받았잖아. 혜택 받았는데 나는 지금 갔다 왔다. 예, 그래서 요 리니민 선수가 또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전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우타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는 그래도 우타자가 우리가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죠. 그동안 좌타자 그렇죠. 일색이었는데. 네. 저는 이 선수가 가장 네, 기대가 됩니다. 안현민, 이 선수. 네. 뭐 김도영도 네. 나가고 그렇죠. 노시안도 있고 도쿄돔에서 그 지난 연말에 보여준 그 장타와 네. 뛰어난 선구안을 두루 보여줬잖아요. 네.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재현해 준다면은 정말 큰 희망을 또 대표팀에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팀 유니폼 입게 될 이제 저마이 존스라던가 맞아요. 피트컴 선수 다 우타하기 때문에 물론 저마이 존스 선수가 키쿠치 상대로 조금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또 위트컴 선수는 마이너리그도 홈런왕 네, 할 정도의 그렇죠. 선수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뭔가 좌타 거포들의 어떤 들에게 희망을 걸었다면 이번에는 안현민 선수를 비롯한 네. 김도영 선수도 지난 프리미어 12에서 뭐 쿠바전에 말로 홈런을 치는 등 네. 그 펀치력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타자들이 한번 네.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전 그리고 대만전 라인업을 그냥 나름대로 짜봤는데 네. 전 좌타자 2명만 넣었어요. 그래서 어. 네, 리드오프 이정우 그리고 9번에 김혜성. 그렇죠. 그 외에는 다 우타자로 도배해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돼요? 가능합니다 그게. 어. 예, 가능하더라고 이번 대표팀은. 예, 그래서 가장 전 궁금한 거는 전반적인 투수들의 컨디션 네. 그리고 마운드 운용 방향 더불어서 이 우타자들이 음.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키나와에서 네.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좌타자 일색에 특히 이제 상대가 왼손 선발이 나왔을 때 굉장히 공격에서 졸전을 펼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조금 좀 편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좌우 투수에 따라서 그런 편차가 있겠지만 또 개인 선수들의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뭐 좌타자인데도 좌투수 공격 맞아요. 잘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쿠치 선수다. 기쿠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빠른 볼하고 네. 이 슬라이더 요즘 이제 커터를 또 많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타자에게 커터를 쓰고 이 선수가 미국 가서 갈수록 좋아진 게 지금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무기가 됐어요. 스플리터예요. 네. 예, 이거를 또 우타자 바깥으로 잘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몸쪽으로 커터 붙이고 네. 바깥쪽 스플리터 던지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타자라고 무조건 우리가 유리하다고 볼 그렇죠. 수가 없어요. 류니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3번 경기에서 2번 이기고 네. 한 번 진 것도 그 결승에서 네. 사실 그때도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나게 두드린 게 맞아요. 아니라 네. 딱 2득점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이긴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 비가 왔나 와서. 그래서 예, 딜레이가 돼서 투수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날 예. 제가 네. 끝나고 들었나 최지훈 선수 얘기로 네. 원래 그 앞에 대결했을 때 투심 많이 던졌는데 네. 투심이 안 먹대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확실히 구위가 이전보다 떨어진 상태였다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타자들도 그때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도움도 받았습니다. 하늘의 도움도 받았어요 그때. 네. 서로 신조였죠. 그러니까 리니미는 그만큼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맞아요. 정말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습니다만 이제 대만이 예전에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 기댈 수 있는 선수의 풀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네,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린루이 양이라든가 슈러시든가 전부 다 150km 중반에서 슈러시 같은 경우는 최고 고속 158까지 찍는 선수가 네, 있다는 네.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냐면 만약에 리니민이 나와도 어차피 65개 이상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길어야 저는 뭐 4회, 5회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투구수인데요. 결국은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강한 투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발맞추는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네. 예, 뭐 이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는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일본하고 대만이 먼저 붙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먼저 붙는 게 예, 왜냐면 우리랑 맞붙기 전에 먼저 두 팀이 붙는다는 거는 그렇죠. 진 팀의 입장에서는 우리 무조건. 경기에 있어서 네. 전력을 다할 수밖에 그럼. 없어요. 우리한테 진다는 얘기는 탈락을 의미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의 특성도 그렇고 엔트리를 얼마나 알차게 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가 책임지는 이닝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많은 투수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잘 준비했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국제 대회보다도 더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두뇌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정말이에요. 또 하나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피치 클락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메이저리그와 동일하게 15초, 18초로 하고 견제 제한도 똑같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한번 대표팀이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뭐 대주작감이 할 수 있는 지금 선수도 엔트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고들면은 정말 한 점이 필요할 때 또 짜내는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3, 4, 5회 전부 다 1차전에 우리가 다 졌어요. 맞아요. 우리보다 네. 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팀에 다 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전 저희가 체코랑 갔습니다. 그렇죠. 체코도 여기서 이제 아까 뛰느냐고 하셨으니까 체코에 생각보다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아요. 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수가 투수가 배터리가 신경을 기동력으로 뛸 수 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체코도 많은 주자를 내보낼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자가 나갔을 때 발 빠른 주자를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최대한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체코 우리가 과거에 세 번이나 졌을 때도 네덜란드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네. 호주라든가 네. 전부 다 생각지 않은 팀한테 당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전부 다 일본 먼저 꺾자. 음. 그 다음에 뭐 대만 신경 쓰자. 이런 정도거든요. 네. 타팀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지금 분위기에는 1라운드 체코한테 또 그런 일 당한다? 이건 탈락입니다. 끝입니다. 네, 네, 탈락이에요. 체코한테 지면은 끝납니다. 네, 그럼요.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듯이 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선수들이나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있어도 이번 WBC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류지영 감독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게 지난 LG 트윈스에서 감독을 하실 때 이제 단기전에서의 좀 약점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재계약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이런 그렇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더욱 뭐 포스트 시즌보다 더욱 단기전인 이런 상황에서 류지영 감독이 이 대표팀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이 류지영 감독의 커리어에 있어도 그런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게 이번 그 WBC가 끝나면 네. 아시안 게임 그 아, 감독을 그렇죠. 또 선임할 예정인데 네. 만약 WBC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뭐 그대로 네, 그렇죠. 선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사실은 네. 새로운 감독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2라운드 일단 올라가고 말씀하신 좋은 성적하면 LA 올림픽까지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물론 뭐 중간에 혹시나 네. 뭐 타팀에서 호라면 또 가시겠지만 네. 그래서 잘해도 네.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WBC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오키나와에서의 그 연습 경기 6경기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이 끝나면 3월 초에 연습 게임이 2게임이 더 있죠. 네, 오사카로 와서 오사카에서. 이거는 WBC 공식 네. 연습 게임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한신 오릭스랑 그렇죠. 교세라돔에서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쿄로 가가지고 네. 3월 5일날 체코전에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그 체코전이 3월 5일 저녁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말씀하셨던 이제 네. 대만과 일본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경기 때는 우리 이제 편안하게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어느 팀이 있냐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네. 이제 네. 진행되는 3연전. 네. 저는 딱 이럴 것 일본, 같아요. 대만, 호주. 코칭 스태프의 마음, 특히 유지영 감독 마음은 예를 들어서 전략이 짜였다. 네. 전략이 짜였으면은 어느 한 팀을 응원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차라리 그래 너희는 하고 우리가 너만은 잡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진짜 제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미국을 가는 거니까. 마이애미에 네. 전세기를 타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뭐 첫 번째 게임은 막론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을 지면 뭐 희망은 네. 없는 거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일본과 대만전 어느 경기에 좀 더 치중해야 될까 이런 이게 뭐 계속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어떤 게임이 더 중요하리라고 믿으십니까? 일정상 일본이랑 하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정오에 대만이랑 네. 붙습니다. 네. 일본전 선발 투수를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사실 선택과 집중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 때문에 분명 이제 오키나와 와가지고 투수들의 이런 컨디션 구위를 그렇죠. 보겠지만 어쩌면은 더닝 선수를 한번 일본전에 더닝. 써와서 팽팽하게 경기 흐름이 진행되면 그때는 이제 음. 뭐 흔히 말하는 진짜 승리를 바라보는 이런 네, 식으로 네. 가고 그게 아니라면 좀 힘을 빼고 어차피 자고 나면 바로 또 경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만이랑.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획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더닝 선수가 구위가 좀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떨어졌죠. 네, 최근에. 네, 그러니까 떨어졌죠. 이 선수가 텍사스 우승할 때는 또 굉장히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의 쏠쏠한 역할을 했는데 스윙맨으로서. 네. 근데 그때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닝을 먹을 수 있고 어쨌든 타자를 잡는 노하우는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더닝 선수를 내세우고 일본 상대로 네. 경기 흐름을 봐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이제 네. 대만전의 네.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재 위원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전의 선발은 유현진 선수를 보겠습니다. 유현진. 네, 유현진 선수를 보고 더닝 선수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바뀔 수도 있는데 더닝 선수가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좋을 때도 그러니까 전성기 때도 그러니까 구속으로 뭐 압도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더닝 선수의 최고 강점은 싱커하고 커터거든요. 싱커 커터가 워낙 좋은 선수고 물론 변하고 이제 슬라이더 뭐 피안타율이 높아졌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주자 있을 때 그라운드볼 유도해서 병살 유도할 때는 저는 지금 국내 투수 다 포함해서 이 선수가 최고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써먹는 게 깔려 있을 때 아주 저는 이제 효율적. 왜냐면은 이 선수 던지는 싱커처럼 던지는 국내 투수가 없어요. 국내가 투심은 던지지만 그렇죠. 이 선수는 정통 싱커를 던지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터라는 것도 삼진을 잡는 것보다는 빗맞은 타고 이동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 무기를 갖고 있고요. 이 선수가 1라운드 지명 선수입니다. 네. 근데 대학 때 공이 빨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1라운드 지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 선수는 무브먼트와 네. 경기 운영 능력 때문에 1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쓰임새를 정확히 저는 유지영 감독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좀 그래서 뭐 또 하나 강점 말씀드리면 불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선발 경우도 막 많기 때문에 네.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현진 선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더닝 선수를 붙이거나 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유튜브는 어느 게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만전이 좀 더 대만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 일본전에 당연히 이기면 좋겠지만 항상 저희는 어쨌든 1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게임을 다 이겨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일본전에서의 어떤 또 한 번의 패배가 있을지언정
12시간도 안 돼서 바로 준비해야 되는 네. 이 대만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는 게 네. 목표이기 때문에 대만전에 조금 더 집중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전 이후에 뭐 일본전 전까지의 그 유지현 감독의 선택과 결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단기전에서의 승부를 결정질 만한 선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잘 던지는 투수가 우선적으로 돼야겠지만 실력이 비슷하다면 저는 생소한 선수가 조금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구수 제한이 있고 어쨌든 한 선수가 9회까지 다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길어야 한 타석 혹은 길면 두 타석 정도까지만 승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다면 오히려 생소한 투수를 투입하는 게 일본이나 대만 선수들에게 조금 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3년 전 악몽이 떠오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악몽 얘기 악몽 겁이 나요. 얘기를 또 겁이 나요. 예, 어쨌든 메이저리그 규정이고 네. 투수가 3명의 타자를 상대를 해야 해야 됩니다. 되죠. 맞아요. 예. 네, 지난 한일전 여기서 완전히 멘붕 경기의 왔었죠, 흐름이 일본 쪽으로 네. 기울었습니다. 네네. 다시는 그런 실수하면 안 3명 된다. 조항. 네. 진짜. 예.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볼볼볼로 자멸해 버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WBC는 한 번 타자에 맞춰서 매치업 맞춰가지고 보냈는데 이 투수가 제구가 안 좋아? 커맨드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 못 바꿉니다. 못 받고. 네. 네, 계속 그렇죠. 상대해야 돼요. 네. 세 타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불펜 운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하시니까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은 우리가 좀 낯선 게 승부치기인데 있죠. 네, 승부치기도 합니다. 승부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메이저리그 룰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쪽에 ABS 시스템 들어가지 네.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펜 투수가 올라왔을 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닝을 끝내든지 네. 아니면 최소 세 타자 상대를 해줘야 되는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독님들도 우리는 이런 그 시스템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기 집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잊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거기에 들어가 계신 KBO 직원이 됐건 코칭 네. 스태프가 누가 됐건 간에 주지를 시켜 주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승부인데 네. 이런 실수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깨짐으로 해가지고 완전 투수의 이런 계획이 꼬이고 그럼요.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작년에 우리가 뭐 일본 대표팀하고 두 경기를 했을 네. 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비겼잖아요. 이제 간신히 이제 김지원 선수의 동점으로 비기긴 했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계획대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뒤에 대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일본전에서는 우리가 그 틀을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국내 리그 경기를 볼 때도 타이트하게 경기 후반 넘어가면 와 감독 미치겠다. 그럼요. 예, 이거 투수 이거 어떻게 운용해야 되지? 네. 더 고민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애초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네. 그래도 이길 경기는 이길 것이고 어차피 못 잡을 경기는 못 잡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중요한 경기가 없네요. 다 중요하네. 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WBC 연습 게임 많은 관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WBC 연습 경기 6경기 보면은 네.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럼요. 어떤 그럼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 아마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예상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체코전에 누가 나왔고 갔고 그럼요. 네. 일본, 대만, 뭐 네, 호주 네. 다. 나름 그래도 저희가 4경기를 하겠지만 이런 이제 KBO 팀들과 하면서 네. 한일전에 포커스한 경기가 좀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럼 이 중에 이 한화, 삼성, KT, 기아 중에 어느 팀에 좀 한일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에 들어갈지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제가 글쎄요. 봤을 때는 일단 대표팀 선수들의 컨디셔닝에 네. 좀 더 중점을 둘 것 같아요. 아. 상대 그 타자를 의식하기보다는 그래서 누가 좀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제 선발 투수를 하다가 플러스 원을 해야 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선수가 늘 1회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플러스 원으로 해봤을 때는 어떻게 컨디셔닝을 잘 유지하는지 리듬을 얼마나 또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면밀하게 볼 것 같아요. 로테이션상 보면 마지막 그 27일 KT 경기 나오는 선수가 사실은 3월 5일 등판 가능성이 그게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네, 거죠. 네. 어차피 본대에 나가서 1차전부터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투수의 운영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그렇죠. 쓸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저 20일부터 진행되는 오키나와 연습 경기 6게임도 네.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식 연습 게임 2게임 그리고 3월 5일 개막전 체코와의 경기 또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지요. 저희 크보 오프너는 역시 또 그때 되면 또 특집으로 여러분을 또 함께 모실 예정입니다.